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조용한 강의실, 세계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에서 단 한 문장이 모든 이들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자다. 30년 경력의 언어학 권위자가 던진 이 선언에 영국, 중국, 일본, 인도 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과 닮은 또 하나의 문자가 미국의 한 문맹 원주민에 의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세계 엘리트들이 모인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 알렉산더 존슨이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열정 가득한 학생이랍니다. 그날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글쓰기 체계에 대한 저의 관점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었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의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 높은 대학 중 하나죠. 고풍스러운 돌벽과 높은 창문으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입구의 큰 디지털 시계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정확히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교실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15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강의 준비로 분주했답니다. 노트북을 펴는 사람, 공책을 꺼내는 사람, 교수가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공기 중에는 흥분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세계 유명 대학에서 온 최고의 언어 전문가들이었죠. 일본의 하루코, 중국의 류에, 영국의 파티마, 인도의 라지 등 다양한 인재들이 모였답니다. 모두가 글쓰기 체계의 세계적 권위자인 윌리엄스 교수에게 배우기 위해 왔어요. 알렉산더는 교실 앞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둘러 노트와 펜을 꺼내며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윌리엄스 교수의 세계 글쓰기 체계 특별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는 날이었답니다. 수년간 그는 인류가 발전시킨 다양한 글쓰기 방식에 대한 교수의 책과 논문을 탐독해왔죠.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이론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옆자리 학생이 속삭였어요. 다른 학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지루한 고대 문자 강의겠죠. 무거운 나무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윌리엄스 교수가 늘 그렇듯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들어왔답니다.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 팔꿈치에 패치가 붙은 짙은 파란색 스웨터를 입은 전형적인 케임브리지 교수의 모습이었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책상에 올려놓고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흥분의 불꽃이 빛나고 있었죠. 알렉산더는 그 눈빛의 자세를 바로 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의 깊고 명확한 목소리가 교실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우리의 일상적인 수업과는 다를 겁니다.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고대 수메르, 쐐기 문자부터 현대 알파벳까지 인류가 창조한 모든 글쓰기 체계를 연구해왔어요. 그 구조와 역사, 사회적 영향을 분석했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다시 교실을 둘러보았죠. 마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침묵이 감돌았어요. 오늘 30년 연구의 결론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글쓰기 체계는 한글 한국의 알파벳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알렉산더의 입이 떡 벌어졌죠. 최고의 글쓰기 체계라고요? 한글이요? 한국이? 그 순간까지 한국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거의 없었답니다. 주변의 얼굴들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중요한 것을 놓쳤나 싶어 필사적으로 노트를 뒤적이고 있었죠. 작은 아시아 국가 한국은 중요한 글쓰기 체계를 가진 나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5천년 역사의 중국 문자, 아랍 서해의 우아한 곡선, 산스크리트 기반 데바나가리의 완벽한 논리 구조 같은 위대한 고대 문자를 연구하며 수개월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고요? 한글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윌리엄스 교수는 교실 앞에 침착하게 서서 희미한 미소로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방금 글쓰기 체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해를 다시 구축해야 했죠. 알렉산더는 노트에 한글 한국 알파벳 세계 최고의 글쓰기 체계 라고 쓰면서 떨리고 있었어요. 3번 밑줄을 긋고 여러 개의 물음표를 추가했답니다.
이 순간이 그의 학문적 경력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죠. 윌리엄스 교수의 발표 후 교실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침묵에 빠졌어요. 구석에 있는 오래된 라디에이터가 방을 데우며 내는 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답니다. 높은 창문 너머로는 회색 구름이 모여들며 황금빛 오후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윌리엄스 교수는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크고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제 자신이 선택한 글쓰기 체계가 한글보다 우수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시오. 조용한 교실에서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글자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속해서 읽었답니다. 다음 주까지 윌리엄스 교수가 우리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각자 하나의 글쓰기 체계를 선택하고 그것이 한글보다 우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표는 신청서에 서명한 순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죠.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가슴이 뛰었어요. 도전이라니.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경쟁이 되었답니다. 글쓰기 체계 연구자로서 제 마음은 즉시 가능성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어떤 글쓰기 체계가 한글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뭔가 특별한 것, 모두를 감동시킬 만한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교실의 정적이 갑자기 깨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책을 넘기며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죠. 이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일깨웠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답을 찾고 이기고 싶은 욕망이었어요. 노트북을 꺼내 아는 모든 글쓰기 체계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그리스어, 키릴 문자, 아랍어, 히브리어, 중국 한자, 일본 가나, 태국 문자, 인도의 데바나가리. 더 많은 선택지를 찾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동안 목록은 계속 길어졌어요. 무엇이 글쓰기 체계를 위대하게 만드는 걸까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가을 바람에 휩쓸린 낙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교실 주변의 동료 학생들을 흘끗 보았어요. 일본에서 온 하루코는 이미 자신의 노트에 빠르고 자신감 있는 필체로 일본 문자를 그리고 있었죠. 중국의 류에이는 세 권의 책을 동시에 펼쳐놓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온 파티마는 노트북에서 무언가를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으로 공부하고 있었답니다. 경쟁은 치열할 것 같았어요. 이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가장 똑똑한 언어 학생들이었으니까요.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글쓰기 체계가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긴장보다는 흥분이 느껴졌어요. 전에는 한국 글쓰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죠. 수업에서는 중국 한자와 그 아름다운 복잡성을 공부하는데 몇 주를 보냈어요. 아랍 문자에 흐르는 곡선을 감탄했고 인도 데바나가리 체계의 완벽한 논리를 분석했답니다. 하지만 한국 글쓰기요?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글쓰기 체계를 연구한 윌리엄스 교수가 한글을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하다고 선언했죠. 그는 우리가 놓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은 더욱 강해졌어요. 더 나은 것을 찾기 전에 한글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손을 들고 물었죠. 교수님, 왜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윌리엄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직접 대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반박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으로 걸어가 서류 뭉치를 꺼냈답니다. 여기 한글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한 다음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글쓰기 체계를 찾으세요. 발표 신청서는 제 책상에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한글에 관한 서류를 받으면서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더 나은 글쓰기 체계를 찾고 싶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한국 알파벳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정말 궁금했답니다. 앞에 놓인 도전은 불가능하면서도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한글에 대한 정보의 첫 페이지를 보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알파벳을 만든 왕이라니. 그것은 흔치 않고 매혹적이었죠. 대부분의 글쓰기 체계는 수백 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했으니까요. 이 과제가 제가 해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교실을 나서며 노트와 한글 자료를 꼭 쥐고 있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도전은 지금 시작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글쓰기 체계를 찾아야 해. 일주일 후 우리는 모두 같은 교실로 돌아왔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긴장과 흥분으로 공기가 전기를 띈 듯했죠. 모든 책상 위에는 책과 종이가 높이 쌓여 있었답니다. 몇몇 학생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충혈된 피곤한 눈이지만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윌리엄스 교수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교수님은 늘 그렇듯 침착하게 교실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발표를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하고 싶은가요? 교토대학의 특별연구원인 미야자키 하루코가 즉시 손을 들었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교실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녀의 발표는 일본어 글쓰기, 특히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책에 함께 가나라 불리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칠판에 아름다운 일본 문자를 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필체가 완벽했죠. 각 획은 우아하고 정확했답니다. 그녀는 일본 가나가 46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각 문자가 정확히 하나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일본 글쓰기 체계는 발음과 철자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하루코는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은 매우 직관적이고 배우기 쉽습니다. 누구나 몇 주 만에 가나를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죠. 전체 학급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강력한 주장처럼 보였어요. 걱정이 살짝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미 한글보다 더 나은 것을 찾은 걸까요?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어요. 하루코 씨, 가나 체계는 외래어와 전문 용어를 도움 없이 모두 표현할 수 있나요? 하루코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잠시 흔들렸답니다. 그녀는 약간 망설이며 말했어요. 일상 언어에는 가나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학문적 표현과 외래어에는 한자, 즉 중국 문자를 사용해야 해요. 윌리엄스 교수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부족하군요. 가나는 분명 단순하지만 단순함만으로는 현대 언어가 표현해야 할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확장성과 단순함이라는 단어가 교실 주위에 메아리치는 것 같았어요. 서둘러 노트에 기록했죠. 이것들이 글쓰기 체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다음은 베이징 대학의 리웨이였어요. 그는 중국 문자에 대해 발표하며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놀라운 사실로 가득했죠. 중국 글쓰기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각 문자는 하나의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나타냅니다. 많은 문자들이 그들이 나타내는 것의 그림처럼 보인답니다. 중국 문자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리웨이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것은 시각적 예술이자 우리 문화의 정수입니다. 각 문자에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죠. 모두가 매료되었답니다. 표의문자, 시각적 예술, 문화적 정수라는 반복적인 단어들은 중국 문자를 인류가 만든 가장 놀라운 글쓰기 체계처럼 들리게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윌리엄스 교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문해율은 어떻습니까?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 인구 사이에서요. 리웨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현재 중국의 전체 문해율은 약 90%입니다. 그는 인정했죠. 하지만 농촌 지역의 노인들 사이에서는 70% 미만입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학습 장벽이 높군요. 윌리엄스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이 낮습니다. 문해율과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글쓰기 체계를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 목록에 추가되었어요. 위대한 글쓰기 체계는 단지 아름다움이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음은 카이로 대학의 파티마였어요. 그녀는 아랍 문자의 우아한 곡선과 흐르는 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그 아름다운 서예와 이슬람 문화에서의 종교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었죠. 아랍 문자는 우리 언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모음 표시가 있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수세기 동안 예술과 건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서 아랍 문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방식이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타이핑과 검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파티마는 솔직하게 대답했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입력 효율성이 낮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시스템보다 검색 오류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교수는 요약했어요. 디지털 효율성이 부족하군요. 다음은 델리 대학의 라지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 힌디어 그리고 다른 인도 언어에 사용되는 데바나가리 문자를 발표했어요.
그는 완벽한 문법 체계와 정확한 발음 규칙을 설명했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가 오늘날 순수한 데바나가리를 모국어 문자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을 때 라즈는 10억이 넘는 인구의 나라에서 약 2만 명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더 혼란스러우면서도 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모든 글쓰기 체계는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움, 역사, 문화적 중요성은 학습의 용이성, 효율성, 현대 기술의 적응성과 같은 실용적인 문제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했죠. 내일 있을 제 발표를 위한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북미의 체로키 음절 문자를 선택했었죠. 한글을 이길 만큼 충분할까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제 발표 차례였답니다. 체로키 원주민 부족을 위해 만들어진 체로키 음절 문자 체계를 연구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보냈죠. 한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라 믿었어요. 강의실로 걸어가는 동안 봄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주요 논점을 되풀이하기에 너무 바빴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노트와 사진이 담긴 폴더를 꽉 쥐고 있었답니다.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아직 아무도 자신의 글쓰기 체계가 한글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교실 앞자리에 자리를 잡자 윌리엄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판은 깨끗하게 지워져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캐나다 원주민 언어 연구자로서 예상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시작했답니다. 시퀴아라고도 알려진 체로키 음절 문자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칠판에 몇 가지 체로키 문자를 썼어요. 로마자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몇몇 학생들은 이 낯선 기호들의 호기심을 갖고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체로키 글쓰기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시퀴아라는 사람은 어떤 언어도 읽거나 쓸 수 없었지만 12년간의 신중한 연구와 노력 끝에 이 전체 글쓰기 체계를 혼자서 만들어냈습니다. 시퀴아가 백인 정착민들이 그들의 말하는 나뭇잎글이 적힌 종이를 읽는 것을 보고 자기 민족에게도 글쓰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결심한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정규 교육 없이 혼자 작업하여 체로키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85개의 음절 문자를 만들어냈답니다. 체로키 글쓰기가 그토록 인상적인 이유는 단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주제에 열중하며 설명했어요. 도입된 지 단 3년 만에 체로키 문해율이 0%에서 90%로 올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년 만에 읽는 사람이 없던 상태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읽고 쓰게 된 거예요. 북미 최초의 원주민 신문인 체로키 피닉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체로키어와 영어로 모두 인쇄되었죠. 학급 전체가 감탄의 목소리를 냈답니다. 체로키 음절 문자는 3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이 핵심 요점들을 칠판에 적으며 말했어요. 1. 과학적 원칙, 각 기호가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특정 소리를 나타냅니다. 2. 채택 속도, 전체 인구가 빠르게 배웠습니다. 3. 민족 정체성 유지, 어려운 시기에 체로키 문화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과학적 원칙, 채택 속도, 민족 정체성 유지라는 반복된 단어들이 교실을 가득 채우는 듯 했답니다. 몇몇 학생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잠시 동안 제가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한글에 도전할 수 있는 글쓰기 체계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작은 자부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가 손을 들자 박수 소리가 즉시 멈췄답니다. 이제 오겠구나 생각했어요. 내 주장을 성공시키거나 무너뜨릴 질문이.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체로키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답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좋지 않았죠. 미국 남동부 지역, 주로 오클라호마의 약 2,000명의 원주민들이 사용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지며 인정했어요. 그 숫자는 무거운 무게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답니다. 2,000명. 그렇게 유망한 시작 이후에 체로키 글쓰기 체계는 이제 체로키 민족 자체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사용하고 있었죠. 활력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글쓰기 체계는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살아있게 하고 성장시키는 사용자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활력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체계의 훌륭한 창조와 초기 성공에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 상태를 간과했답니다. 자리로 돌아가면서 실망감과 함께 생각에 잠겼어요. 체로키가 한글을 이길 글쓰기 체계라고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글쓰기 체계도 그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에 대해 진정으로 호기심이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기술적 우수성과 광범위한 일상적 사용을 모두 유지하게 하는 그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의 글쓰기 체계가 이 모든 주요 세계 문자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냈을까요? 동료 학생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답니다. 그들의 눈에서도 같은 질문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도전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글을 세계 최고의 글쓰기 체계로 만든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아무도 한글보다 나은 글쓰기 체계를 찾는데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자부터 훌륭하게 설계된 현대 알파벳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각각은 인상적인 강점을 가졌지만 중요한 약점도 함께 있었죠. 윌리엄스 교수는 일어나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분필을 집어 크고 선명한 글씨로 한글의 진정한 우수성이라고 썼습니다. 분필이 칠판에 부딪히는 선명한 소리가 조용한 교실에 메아리치는 듯 했답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니 그가 우리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제 왜 한글이 세계의 모든 다른 글쓰기 체계보다 뛰어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필을 준비했어요. 이 한국 알파벳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배우고 싶었죠. 교수님은 한글의 놀라운 특성들을 나열하기 시작했고 각 요점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먼저 과학적 구조라고 썼어요.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이 글자들은 한국어의 모든 소리와 다른 언어의 많은 소리도 쓸 수 있도록 무한히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글을 진정으로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은 글자들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입니다. 그는 칠판에 몇 개의 한국 글자를 그렸답니다. 이 자음들을 보세요. 기역은 GK 소리를 내기 위해 목구멍을 막는 혀의 모양처럼 보입니다. 니은은 N을 위해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닮았고요. 미음은 M을 위해 닫힌 입술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 글자들이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처럼 생겼다니. 세계의 어떤 다른 알파벳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윌리엄스 교수는 칠판에 채택 속도라고 쓰며 계속했어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는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발표했고 전국이 단 3주 만에 배웠습니다. 3주라니요. 그는 이 점을 2번 밑줄 그으며 강조했죠. 대부분의 글쓰기 체계가 발전하고 퍼지는데 몇 세기가 걸린 것과 비교해보세요. 체로키 음절 문자도 빠르게 퍼졌지만 한 나라 전체가 3주 만에 배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역사적 저항이라고 썼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한국 점령 기간 동안 일본은 한국어와 글쓰기를 제거하려 했어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되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가르쳤고 자신들의 글쓰기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 처벌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야간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알파벳을 지키기 위해 싸웠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히 영리한 글자 디자인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글쓰기 체계를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으로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썼어요. 한국인들은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인 국경일로 기념합니다. 여러분의 알파벳을 위한 휴일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미소 지었죠. 한국인들은 올바른 철자와 문법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언어 규칙에 대해 열정적인 토론을 합니다. 한글은 단지 글쓰기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 중심에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친화성이라고 썼습니다. 한글은 컴퓨터가 존재하기 500년 전에 창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훌륭한 특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설명했어요. 한국 글자들은 음절 블록으로 그룹화됩니다. 이는 키보드에서 타이핑하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만들고 컴퓨터에서 텍스트 검색을 매우 정확하게 해줍니다.
한국의 기술 회사들은 글쓰기 체계가 디지털 기술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특별한 한글 AI 프로젝트를 만들었답니다. 노트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글 우수성, 구조, 채택, 저항, 정체성, 디지털이라는 반복된 단어들은 정말 특별한 무언가의 그림을 그려주었답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글쓰기 체계가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분필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한글은 단지 완벽한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라 최고의 글쓰기 체계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보호하고 사랑하고 발전시켜온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최고인 것입니다. 한글의 기술적 우수성은 그것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의 헌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조합은 이길 수 없죠.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더 나은 글쓰기 체계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생겼죠.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매력이었어요. 그날 저녁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글을 배우기로 했어요. 이 놀라운 글쓰기 체계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온라인 자료를 찾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기본 글자를 얼마나 빨리 배우고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할 수 있는지 놀랐답니다. 과학적 설계는 정말로 내가 공부한 어떤 다른 글쓰기 체계보다 배우기 쉽게 만들었어요. 한 달 후 한국의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기쁘게도 합격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며 매일 한글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한국의 글쓰기 체계뿐만 아니라 문화, 음식, 음악, 사람들까지 모두 사랑하게 되었죠. 교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도전으로 시작된 일이 내 학문적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되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은 나라일 수 있지만 한글을 통해 세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단지 영리한 글자 모양이나 기술적 설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문화적 보물입니다. 때로는 가장 놀라운 발견이 우리가 가장 적게 기대하는 곳에서 옵니다. 그날 윌리엄스 교수의 도전적인 발표가 한글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해준 것에 정말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